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나이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마감 찬스 나이스탁의 장유리나입니다. 우리 시장 그야말로 파죽지세입니다. 미중 갈등의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우려 이상은 아니었다는 점,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이 PMI가 50.7을 기록하면서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양시장 주요 업종들 고르게 상승하면서 점차적으로 고점 높여가고 있는데요. 유동성 장세 속 자금이 어디로 몰릴지 오늘 맥 정확하게 파악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 찬스 나이스탁 유튜브로도 여러분 소통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셔가지고 시장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되고요. 나이스탁 파이팅이라는 응원 댓글도 모두 환영하겠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광표 프로님 나와주셨습니다. 홍광표 프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 좋습니다. 전 세계 증시 가운데 상대적으로 또 강한 시장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한편에는 또 그 피로감으로 우려감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분위기 계속 타고 가도 좋을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6월 첫날인데 코스피 2050 돌파한 후에 지금 60까지 터치했고, 그리고 코스피가 오늘 다른 점이 외국인 기관이 1,000억 이상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세계 뉴스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유럽이 부분적으로 이동 제한 해제하면서 지금 경기 회복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제3차 추경안 오늘 회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정책 관련주나 3분기 실적 개선주 쪽으로 일단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중국 관련 지표는 사실 저희하고는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 저희가 이제 수출을 하는 나라다 보니까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발생했고요. 또 하나는 홍콩 국가보안법 둘러싸고 좀 미중 긴장이 여전한데,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합의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동의 회복에 대한 찬물은 끼얹을 수 없다는 어떤 그런 관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홍콩 관련된 미국의 발언이 좀 중요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지금 코스피 차트를 잠깐 보시면 제가 차트를 계속 그려놨던 205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계속 상방향으로 간다면 2100까지 보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하단 구조가 2000대가 이탈이 되면은 1950까지는 어느 정도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코스닥 쪽의 성장주 그리고 실적 개선주를 위주로 대응하시고, 또 지금 뉴딜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관련된 종목을 잘 찾으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 강세 나타냅니다. 코스피 경우에는 1%대, 코스닥은 2%대 강세 움직임 나타내는데요. 얼마나 고점 더 높여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 여러분 속 시원하게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종목 있으시다면 함께 남겨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궁금한 내용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시크릿 공략주 저희 매일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은 또 어떤 시크릿 공략주가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마찬가지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홍프로 딱 3글자만 함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개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프로님, 오늘은 좀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지금 오늘 시장 특징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1차적으로 언급을 알려드리고요. 유럽 의약품청으로부터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에 관련된 적응증에 판매 허가를 획득했고, 또 하나는 연내 유럽 전역에 순차적으로 지금 출시 예정입니다. 그리고 허주마라고 임상종합 약해,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항상 온라인 요즘으로 바뀌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의 인상 결과 발표도 있고, 또 코로나19 항체 관련 이슈가 좀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그래서 진행 중인데 아주 괜찮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언급이 나온 거기 때문에 셀트리온 삼형제가 아마 오늘 시장에서 되게 강력한 상승세가 보이는 것 같고요. 잠깐 보시면 차트상으로는 전고점 부근까지 오늘 금일 상승을 했었는데요. 지금 위치상 보유자 영역입니다. 그래서 98,000원대 돌파하면 그냥 앞선 받기는 10만 원까지 보시면 되고요. 만일에 하나 금일 조정 줬을 때 보시면 분봉상 지금 93,000원대가 지지선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 93,000원을 지지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응도 가능하고요. 지금 위치에서는 1차적으로 목표가는 10만 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삼형제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듯 시세가 좋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쪽으로는 뭐 26%까지 급등 나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함께 잘 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개별 모멘텀 보유한 제약 바이오들도 흐름 좋으니까요. 시세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홍 프로님, 그럼 또 하나 또 눈여겨볼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될까요? 예, 하반기 기대주인 지금 IT 쪽에서 제가 언급을 최근에 안 했다가 오늘 상당히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실리콘웍스입니다. 실리콘웍스는 이번에 리포트 나온 거를 제가 보고 나왔는데 코로나19 영향의 일시적인 공급 차질, 매출 감소 등 최악의 상황의 끝이 보인다는 기사가 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디스플레이 업종 쪽에 전반적으로 나아질 거라는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상반기부터 지금 어찌 보면 실적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이번에. 근데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예측이 가능한다는 기사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시 볼 게 중국 BOE입니다. 제가 BOE의 OLED 성장이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게 솔직히 삼성전자한테는 슬픔인데 이 실리콘웍스한테는 또 다른 소재 부품 업체한테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가능한 걸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차트 잠깐 보시면 금일 거의 한 4개월 만에 4만 원대를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대응이 가능하고요. 분봉으로 보셔도 지금 지지선이 39,500원 정도 되니까 그 부분을 공략 자리로 보시고, 만약에 급등하게 되면 1차적으로 직전 고점이 지금 42,500원대인데요. 이 자리 돌파로 해서 일단 45,000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하단이 만일에 37,000원 이탈하면 조금 종목이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실리콘웍스 올 하반기에도 디스플레이 업황 좋아질 것이라고 하니까요. 실적에 대한 성장성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시장의 맥을 정확하게도 짚어드립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샵 377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또 시크릿 공략주 원하시는 분들은 홍프로 딱 3글자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매일 방송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만한 공략주 소개해드리는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빛보다 빠른 정보력으로 완벽한 타이밍을 잡아라. 홍광표 프로의 아주 나이스한 공략주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 쌍용 양회입니다. 이 종목 SOC 관련주로 묶이는데요. 코로나19로 여파로 경기가 둔화되면서 SOC 투자 확충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태 문제로 착공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게는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4월 29일 공개 공략주로 선정 이후 최고 수익률 무려 56%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로보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묶이는데요. 초등학생과 또 유아를 위한 교육용 로봇을 생산하고 판매합니다. 코딩 분야의 선도주자로 국내외로 인정받는 교육제로 그리고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5월 4일 세크릿 공략주로 선정 이후 최고 수익률 60%에 다다르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제인 K더 만나보겠습니다. 수소차 관련주로 묶이는데요. 석유 대체 제품으로 핵심 원료인 일산화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합성 가스를 제조하고 설비 연구를 진행합니다. 정부의 그린뉴딜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서 5월 19일 세크릿 공략주로 선정 이후 무려 54.20%의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005360 모남입니다. 이 종목 일본 관련 애국주로 묶이는데요. 무역 분쟁 관련주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0일까지 일본이 답변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5월 14일 공략주로 선정 이후 최고 수익률 41.25%를 기록했습니다. 네, 홍 프로님이 픽한 공략주들 정말 수익률이 기세등등합니다. 보셨다시피 정말 높은 수익률들인데요. 그럼 하나씩 리뷰해보겠습니다. 먼저 쌍용 양해부터 볼게요. 이 종목 관련한 이슈 있었습니다. 최대 주주 공개 매수 결정에 쌍용 양해 우선주는 장 초반에도 상한가로 직행했고요. 쌍용 양행 역시 장 초반 대비해서 탄력은 둔화됐지만 여전히 흐름은 강세입니다. 홍 프로님, 이번 대주주 공개 매수 결정 이런 거 보면 이번 종목 들고 계신 분들 사실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중장기로 가져가도 괜찮고요. 그리고 그래픽이 잘못 나갔는데 5,100원의 공략 말씀드렸고 지금 오늘
대략적으로 9.5% 정도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 제가 그 공개 공략주로 말씀드리고 좀 안 움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리뷰를 하는 거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5,000원대 전후면은 재공략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일단 시멘트 관련주가 움직이긴 했는데 계속 이제 유딜 관련해서 뭐 그린이다 뭐 지금 여러 가지 비대면이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금일 차트 보시면 직전 고점의 위치로 올라갔다 왔습니다. 근데 공개 매수는 일단 호재긴 한데 사실 이게 공개 매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참고로 아셔야 될 게 가격을 높게 사지 않습니다. 공개 매수는 매수가를 정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하는 거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10%대 전후 수익률이 나왔는데 위로 만약에 추가로 간다면 5,700원대까지 올라가는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800원대까지 보시면 되고 향후에 5,000원 밑에 같으면 다시 재도전이 가능하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자 영역이고요. 또 시초가 보면은 그대로 그 하락봉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단에 5,000원, 100원대 그 부분이면 체크할 가격이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로보로보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보면 뭐 5월 중순부터 시세가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이럴 때 또 시세 차익을 보고 다시 눌림목이 올 때 들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더 들고 가도 괜찮을지 홍프로님 전략을 좀 어떻게 들고 갈까요? 지금 보유자 분들은 저는 좀 더 들고 가야 된다고 보고요. 만일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전략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지금 현재 50% 수익이 나 있는데 나는 40% 밑에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 그러면 40% 선을 걸어놓고 만약에 이탈하면 전량 차익할 수도 있는 그런 전략들을 가지셔야지 무조건 그냥 올라간다고 해서 계속 버티다가 만약에 어떤 하락폭이 크게 나오면 이제 감당 안 돼서 매도 못하고 매수가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종목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라인상은 5,5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직전 고점이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치가 7,2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7,000원 넘어가면 조금 더 정리하고 그리고 지금 왜냐하면 비대면 관련된 게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로봇 카페에 이제 웨이트레이스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 뉴스를 봤는데 어느 정도 향후에 어떤 이슈는 계속 지속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JNK터도 다음으로 리뷰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그린 뉴딜 이슈로 주가도 올해 3월 23일 이후로는 꾸준히 우상향 곡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홍프로님, 이 종목도 이슈 있는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주가 언제까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유딜에 포함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유딜이 지금 그린 유딜 같은 경우는 풍력하고 태양광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수소가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제가 리뷰를 안 하려다 하는 이유가 보유자분들은 저는 더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 중에 수소 관련 클러스터나 그런 쪽에 향후 계속 발표가 있을 수 있고요. 3차 추경안 얘기 나오면서 분명히 수소 관련된 코멘트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5,500원대가 돌파가 된다면 저는 6,000원 이상을 지켜보시면서 계속 끌고 가는 전략으로 그 대응 전략 드리려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크게 무리될 게 없으니까 향후 전망을 보면서 좀 더 지금 끌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모나미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답변 시한 30일까지로 좀 이야기를 나왔었는데 피드백이 없으니까 또 애국주들 반응하면서 오후장에 들어 급등하는 움직임 나타냅니다. 모나미, 신성통상 다 두 자릿수대 급등인데요. 불매운동에 대한 연장 가능성 좀 언제까지 갈까요? 저는 일단은 일본에서 답변을 안 하면 조금 좀 가져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말일날 답변이 나오면 뭐 물량 확 줄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끌고 가는 전략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이 이번에 관광 해제하면서 대한민국을 해제를 안 했습니다. 지금 제가 기사를 봤는데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이신 분들은 절반 정도 차익하시고 나머지를 직전 고점인 4,700원대 그러니까 차트로 보시면 이게 워낙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로는 4,750원 전후 그다음이 5,000원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자분들은 비중 관리하시면서 상단을 노리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전문가님이 소개해주는 나이스한 공략주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크릿 공략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홍프로 딱 세 글자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나이스 공략주 제대로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개해 주실 종목은 또 어떤 걸 가지고 오셨나요, 홍프로님?
지금 아마 3분기 때 이슈될 게 제 시계도 차고 있는데 그 혈압이나 맥박 관련돼서 향후에 그 웨어러블로 원격으로 재는 거를 아마 허가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 나온 게 있는데 웨어러블 관련주고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시계만 차면 혈압하고 심전도 측정을 하는 건데 아마 삼성에서 이건 미리 개발은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 갤럭시 워치 액티브 2라고 심전도 측정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아셔야 될 게 원격 진료하고는 아직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측정은 되지만 의사한테 그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부분은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요. 첫 번째 공개 공략주는 지니틱스입니다. 회사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웨어러블 터치 IC 시장에서 점유율 상위 업체고요. 그리고 갤럭시 워치에서 그 혈압 측정 허가 취득의 웨어러블 터치 IC를 공급하는 업체고 전방산업 그 성장세가 지속하면서 하반기에 경영 실적도 양호한 추세로 성장 중인 업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목이 그리고 아이폰 쪽에도 납품했던 이력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차트 위치 잠깐 보겠습니다. 금일 현재 가격이 2,840원, 1.79% 오르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하락한 이후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회복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눌림목 구간인데 위치상은 지금 2,840원, 그러니까 분봉 보시면 크게 무리 없는 구간인데 살짝 조정이 나왔으니까 현재 가격대를 공략 가격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급등하면 1차 목표가를 10% 정도 위에 선인 3,200원 정도를 제가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고 만일에 이 종목이 강하게 나간다 그러면 2차 목표가는 3,500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2,550원은 이탈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지니틱스 살펴봤습니다. 현재 주가도 강세, 외국인 수급도 들어옵니다. 상용이 매수 상위 창구 메릴린치 증권도 올라와 있네요. 수급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나이스 시크릿 종목은 또 오늘 어떤 힌트를 주실지 이야기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프로님, 오늘은 또 시크릿 공략주 어떤 걸 준비해 오셨나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 전장 부품에서 최근에 그 광학 센서류에 워낙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상당히 좋고 또 하나는 생체 인식 모듈, 자동차 전장 부품 그리고 광학 센서, 무선 심전도 센서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겠죠 삼성에. 그리고 외과 수술용 센서 등 센서 부분에서는 탁월한 그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갤럭시 워치에 심박수 측정기 모듈을 현재 공급하고 있는 업체니까 향후에 아마 액티브 그쪽이 나오면 분명히 들어갈 종목이고요. 힌트를 좀 강한 걸 드리면 최근에 카메라 모듈 업체인 나무가를 인수하는 회사입니다. 네, 큰 힌트로 최근에 나무가를 인수한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보시면서 또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거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프로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도 여러분 계속 받고 있다는 점 꼭 인지해 주세요. AS 도와드립니다. 혼자 해결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샵 3772번으로 종목 상담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잠시 후에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립니다. 현재 유튜브에는 93명의 시청자분들이 시청을 해주고 계시고요. 에이스킴님, 안녕하세요. 유리나 앵커님, 요즘 우아는 안 하시네요. 라고 하셨는데, 또 제가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걸 잘 듣고 계시는 분도 있으시네요. 내일은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에이스킴님. 김두영님도 와주셨고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왔을까요? 먼저 아직 기다리시는 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먼저 시크릿 공략주 다시 한번 고지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그리고 또 시크릿 공략주에 대해서 문의 있으시다면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종목도 뭐 들어왔나요? 코인텍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종목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주가 차트부터 좀 먼저 살펴볼까요? 코인텍 지금 좀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도 보니까요. 외국인 기관 모두 지금 매도하는 상황이네요. 홍 프로님, 코인텍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폐기물 관련주인데요. 사실 그 코인텍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 되게 우량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지금 뭐라 그럴까 그 업황이 다른 업체에서 지금 진입하기 힘든 그 업체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이 중간 처분업이 있고 최종 처분업이 있는데 코엔텍 같은 경우는 되게 상당히 기술력도 있고 어찌 보면은 향후에 그 재활용 관련 신기술의 그 여지가 있는 회사니까요. 성장세 또한 되게 무난합니다. 근데 2020년이 아마 지금 나온 그 현재 실적으로는 그렇게 성장이 나오진 않았는데 M&A 이슈도 좀 있었다는 점, 이 점을 참고하시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등락으로 계속 차트 위치를 보시면 아래 위 흔들은 폭에서는 박스권 중단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하게 되면은 지금 1,500원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럼 1,500원을 돌파한다면 상승 방향으로 최대치는 지금 11,100원대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대신에 하단에 지금 9,300원이 이탈하면 하락 기조도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 봐요. 매수가는 49,900원이고요. 비중은 25%라고 또 문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소폭에 좀 오름세 나타나고 있고요. 수급 보니까 오늘 지금 기관 외국인 다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 종목 좀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49,000원대 언급을 했었는데 사실 국내 1위 업체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또 한동안 또 동학개미라고 해서 했는데 요즘은 동학개미 같지가 않고 전투개미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여러 가지 리포트를 제가 파악해 보면 지금 사회 세태가 부동산 규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아마 주식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냐.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시장에 떠도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이슈는 그 메모리 사업 쪽이 약간은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OLED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경우는 향후에 조금 더 성장성이 3분기부터 나올 것 같고요. EUV 관련해서 아마 3분기부터 본격적인 시작이 되니까 그 부분도 참고 사항입니다. 삼성전자는 1차적으로 수급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수급을 보면 최근에 개인이 좀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지금 5월 초에 보시면 엄청나게 매수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매도하니까 조금은 좋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차트 위치로 보시면은 1차 목표가는 그냥 단순 논리로 보면은 차트상은 52,000원이 보입니다. 이건 직전 고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52,000원이 돌파한다면 54,500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단 하단에 49,000원 이탈하면 종목이 좀 조정폭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중요한 자리는 52,000원입니다. 52,000원 돌파되면 54,000원 목표가로 일단은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수 앱지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은 20% 가지고 계시고요. 또 매수가는 6,000원이라고 또 글을 남겨주셨네요. 보니까 뭐 4월 중순, 5월 말쯤 정도에 사신 것 같은데 이 종목 지금 현재는 소폭의 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홍프로님, 이수 앱지스 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현명할까요? 제가 이 종목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좋다고. 왜냐하면 종목이 최근에 움직인 적도 없고 또 하나는 유전성 희귀 질환하고 그 파브리병을 치료를 위한 그 에브서틴이라는 그 이 회사에서 지금 진행하는 후속 약이 지금 4개 정도 있는데 아무래도 희귀의약품이다 보니까 국내에 만약에 도입해서 잘 되면은 속된 말로 이런 말 하면 대박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자체가 자세히 보시면은 그 현재 위치에서는 되게 중장기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추세를 더 받고 위로 가느냐 아니면 좀 조정을 들어가느냐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아마 더딘 것 같은데 지금 10% 이상 수익이시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좀 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차트 위치상 혹이라도 7,100원대 돌파하면 좀 크게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하단은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내려가긴 했지만서도 지금 종목이 V자형 반등이 나온 다음에 누르고 있는데 박스권 상단 돌파되면 많이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이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목표가는 저는 7,700원대를 설정해 드리고요. 만약에 중장기 목표가로 보신다면 8,500원 정도. 단 하단에서 지금 6,100원 이탈하면 안 됩니다. 6,100원 이탈하면 좀 종목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7,100원대 돌파 시 크게 갈 수 있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이니까요. 수익 많이 내실 수 있도록 전략 잘 참고해 주세요. 응원합니다. 자, 그럼 8235번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영진약품 들고 계시네요. 이 비중이 20%고요. 매수가는 5,080원입니다. 지금 수익권에 계신데 수익 어떻게 하면 더 낼 수 있을지 좀 크게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프로님 어떤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영진약품도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KTNG가 인수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회사에는 안전성이 있지 않습니까? 대주주가 워낙 국내 굴지의 기업이니까. 근데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부터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조금 안 좋았다가 2019년에 지금 실적 개선이 됐고 이 회사가 되게 경영권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가 최근에 정리가 되면서 많이 좋아진 거니까 이 실적을 보시면 2019년이 지금 2,200억이 뜹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안정세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차트 위치상은 만일에 현재 위치에서 상단을 돌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5,800원이 돌파가 되면 상방향으로 완전히 바뀌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1차 목표가를 6,300원 정도, 6,300원 전후가 매물대가 있으니까 그쪽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가 나오면 최종 상단 목표가는 6,800원대까지 지정해 드리고요. 현재 밑에 자리에서는 5,150원 이탈하면 안 됩니다. 5,150원 이탈하면 아마 시청자분 매수가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8235번님, 실적 부분이 많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또 다가오는 분기 보고서도 잘 살펴보시고요. 상단 6,8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6296번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파트론 신청해 주셨습니다. 보유 비중 25%, 매수가는 8,600원입니다. 투자 전략 좀 알려주세요. 라고 지금 글을 남겨주셨는데 또 소폭의 오름세도 지금 수익권에 있네요. 투자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홍프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프로님, 어떻게 해야지 좀 좋은 현명한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종목이 일단은 카메라 렌즈하고 지금 안테나 쪽인데 제가 렌즈는 예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핸드폰 부품 쪽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핸드폰을 요즘은 옛날처럼 생산하지 않고 연말에 몰려서 생산하고 연초에 생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주가 많이 나와도 그게 이제 꾸준한 게 아니라 어느 일정 시기 때 생산을 직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이비전 시스템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하이비전이 3분기보다 좋다 얘기 드리고 나서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약간은 시간을 좀 긴 호흡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파트론이 사실 지금 회사는 상당히 좋습니다.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고요. 지금 시가총액도 보시면은 지금 금일 시가총액이 4,600억대 전후인데 저평가 상태긴 한데 작년보다는 지금 실적이 안 좋은 걸로 나오니까 요 점은 좀 참고하시고요. 수급도 일단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기관 외국인이 지금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매도했다 매수했다 하는데 외국인이 최근 3일 전에는 상당히 매도세가 강했으니까 주가가 좀 못 간 겁니다. 그래서 차트 위치상은 바닥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만일에 하나 지금 위치에서 9,300원대가 돌파된다고 하면 저는 1차적으로는 10,000원 초반대는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 목표가는 지금 한 12,000원까지 보긴 하는데 아직은 종목이 그 상단의 장기평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갈지는 좀 더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지금 8,100원대가 깨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8,100원대는 지지선을 꼭 하시고 소폭 수익 구간이니까 조금 여유 가지시면서 이번 주에 9,300원 돌파 여부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파트론 9,30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6296님 하시다가 궁금하시거나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다시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3138번님의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들고 계시네요. 비중은 20%고요. 매수가가 15,400원입니다. 전망에 대해서 또 요청을 주셨는데 차트 보니까 조금 높은 가격에 사신 것 같습니다. 현재 좀 손실권에 있는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손실 만회할 수 있는 방법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프로님, 대응 방안은 좀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제가 화장품에 관련된 게 제가 공략한 것도 있고 한데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실적은 사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모레 포시픽이나 아니면은 그 지금 중대형주 위주의 화장품주들은 실적이 바탕이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한국화장품 같은 경우는 3년째 실적이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1,500억이던 지금 실적이 현재 전년도가 1,300억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가총액이 낮지가 않습니다. 시가총액도 지금 2,200억인데 어차피 프리미엄 붙는다 그래도 계산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차트 위치상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직전 고점 자리가 돌파가 안 되고 미끄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략주를 드리고 나서 한번 급등이 나왔었는데 공략주 드렸던 자리가 아마도 이 자리인 것 같은데 지금 위치상에서는 현 구간의 대응법이 필요한 거지 상승하냐 안 하냐는 이번 주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분봉 보시면 옆으로 가는 추세로 조금 바뀌었는데 하단에 13,500원 이탈하면 안 되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상단으로 가려면은 14,500원이 돌파되면은 시청자분 매수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14,500원 전후를 안착이 되면은 윗방향으로 바뀌니까 금액을 기억하셨다 대응하시고요. 상단으로 올라갔을 때 1차적으로 목표가를 정해드릴 가격은 16,000원 초반권. 그러니까 16,000원에서 아무래도 16,500원에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가구에 또 이슈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만일에 하나 뭐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뭐 좋은 코멘트를 날렸다든가 아니면 우호적인 부분의 발언이 나오면 종목이 움직일 때가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최종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저는 수익권 갔을 때 지금 시청자분 매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수익권 올라갔을 때 일단 전략 매도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3138번님 관련 이슈들도 잘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상단 1차 목표가로는 16,000원 초반권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7261번님의 사연입니다. 머큐리 들고 계십니다. 비중이 10%고요. 매수가는 1,500원입니다. 보유 중입니다.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수익을 보고 계셔서 좀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실 것 같아요. 사실 수익이 나면 더 지금 내가 들어갈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더 보유할까? 언제 좀 매도하는 게 좋을까? 여러 가지 생각 많이 듭니다. 홍프로님, 이럴 때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목이 사실 그 공공 와이파이 관련해서 오늘 기사난 게 있습니다. 근데 공공 와이파이 관련주가 이제 파워넷하고 아이즈비전 그리고 현재 머큐리 이렇게 요 종목 외에도 두세 개가 더 있는데 1차적으로는 지금 아무래도 지금 와이파이에서는 말할 수 있는 게 향후에 전 국민이 이제 무료로 쓰는 그런 와이파이 약간 그런 이슈인데 민주당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기술력이나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광케이블 관련한 거하고 무선 5G하고 10기가급 그 인터넷 구축 그런 관련 그 통신 장비주입니다. 그래서 종목은 되게 괜찮고요. 근데 영업이익이나 그런 부분은 아직은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슈 갖고 올린 거기 때문에 현재 뭐 저평가다 아니다 그런 부분을 언급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차트 위치상은 직전 고점까지 올라간다 하면은 지금 시청자분이 약간 수익권이긴 하신데 저는 이번 주에 일단 현재 구간 11,500원 돌파한다면 상단 목표가를 12,000원 전후로 일단 정해드리고요. 12,000원대, 11,500원에서 12,000원대 가면은 약간은 매도 대응하시면서 고점인 13,000원 부분까지 가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찌 보면은 시장에서 좀 이슈는 계속 되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아이즈비전하고 지금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차트 위치가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점에서 올라가고 나서 박스권 상단으로는 가고 있는데 돌파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목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큐리 같은 경우도 상단 갔을 때 어느 정도 비중 관리하시면서 최종 목표가를 13,000원 구간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종 목표가로는 13,000원대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관련 이슈들 계속해서 나오니까요. 점검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보고 계시면서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요. 또 홍프로님의 시크릿 공략집 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홍프로 딱 3글자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에코프로비엠 가지고 계십니다. 비중은 30%이고요. 매수가는 88,000원이라고 하네요. 에코프로비엠, 또 이 종목도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 중 하나인데요. 전문가님의 시견은 어떠신가요? 이 종목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나요?
전기차 중에 제가 나올 때부터 계속 노래 불렀던 종목이긴 한데 이게 타이밍이 안 맞다 보니까 다른 이제 뭐 CSI나 뭐 그런 쪽으로 했었는데 저는 이 종목은 연말까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본인들의 매수가에 따라서 좀 전략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그 전도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전고체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에코프로가 이제 에코프로 BM에서 그 에코프로 종목이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를 일단은 상장하면서 주가 자체가 에코프로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SK하고 지금 삼성 SDI에 지금 전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SDI랑 합작 회사도 하나 만들고 그리고 테슬라용 EV 배터리 소재로도 지금 납품이 앞으로도 돼 있고 그리고 향후에 아마 좀 더 지금 공장 증설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세계 1, 2위를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직 나온 건 아니지만 참고를 하시고요. 차트 위치상은 12만 원이면 지금 하단에서 보시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4만 5천 원대 그러니까 4만 원 6천 원대 있던 종목이 지금 12만 원까지 올랐었는데 이제는 조금은 좀 지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윗방향의 돌파가 못하면 조정 나오면 아마 10만 원 초반권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는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 매수가가 상당히 적정하시긴 한데 8만 8천 원이면 지금 이쪽 정도 구간인데 사실 그 직전 고점 왔을 때 매매를 되게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위로 갔을 때 만약에 30%면 상방향 이번 주 돌파되나 보시고 대신에 지금 4일간 고가를 돌파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1만 원 초반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상단 돌파하면 저는 1차 목표가는 한 15만 원대 그리고 하반기에 만약에 전기차 이슈까지 붙으면 앞에 금액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만 원이 만약에 이탈하면 조금 차익을 하시고 하단에서 10만 원 밑에서 모아가는 전략 대신에 상단이 12만 5천 원이 돌파되면 15만 원까지 추세로 끌고 가면서 지금 현재 꺾이는 방향으로 이게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 30분 보시면 지금 상단 갔을 때 계속 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탈되면 일단은 어느 정도 차익하시고 나머지 비중 갖고 조절해서 대응하시는 말씀을 드리라는 거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목표가 상단을 일단 15만 원을 설정해 드리고요. 익절가는 11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올해 말까지 들고 가도 좋은 종목이다라는 긍정적인 시각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SK하이닉스 가지고 계시네요. 비중은 30%고요. 또 8만 2천 원의 매수가가 있습니다. 올해 또 3분기부터 낸드 사업부의 턴어라운드 기대된다라는 증권사의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오늘 또 흐름 좋습니다. 2%대 강세, 수급도 기관 외국인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 프로님, 이 종목도 SK하이닉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 중 하나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나쁘게 보진 않는데 제가 저번 주에 그 전체적인 디램하고 낸드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서버형 디램에 조금 문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들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인데 한동안은 서버형 디램이 되게 좋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슈가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거부 반응이 일으키는 하나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서버형 디램이 조금 수요가 오버하면서 그러니까 수요는 떨어지고 공급이 지금 누적이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시장 논리상은 조금은 좀 더딜 수 있고요. 그리고 종목 자체는 뭐 우리나라의 완투톱 아닙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 다음에 하이닉스인데 하반기에 어떤 부분의 변화치는 조금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잠깐 수급 보시면 오늘 일단 외국인 기관이 매수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목이 못 갔을 때를 보시면 계속 기관 외국인이 매도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매수보다는 매도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투신이 사든 연기금이 사든 그건 나중 문제고 1차적으로는 전체 포지션은 지금 매도였다가 오늘 일단 긍정적인 매수 쪽에 약간 시그널이 보인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상당 구간에 8만 5천 원이 돌파가 되면 9만 원까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만약에 8만 원이 이탈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종목이 막 떨어지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박스권이 지금 자그만치 3월 달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보유자분들 되게 욕하실 겁니다. 지쳐서 왜 이렇게 안 가 그러면서. 근데 8만 5천 원대 상단 돌파되면
8만 원 후반권, 그러니까 9만 원 초반 보시고요. 9만 원마저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은 일단은 9만 4천 원까지 보이긴 하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니까 분봉상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의 문제다 보니까 조금 더 지지부진한 부분이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도 전체 포지션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인다라고 하니까요. 9만 원까지 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자, 그럼 일진 머티리얼즈 45,600원에 또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6223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비중은 또 20%라고 하네요. 홍프로님, 이 종목 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좀 짜봐야 될지요? 제가 사실 전기차에서 보는 종목이 3개, 4개 정도인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다는 밝히진 못하겠는데 왜냐하면 일렉포일 쪽에 그 국내에서는 만드는 회사가 없고 일진 그룹 자체가 일진 다야라는 회사가 있고 전기가 있고 한데 예전에는 그렇게 뭐 회사가 크진 않았는데 몇 년 전부터는 일진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대 주주를 보면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도 들어와 있고 기술력은 상당한데 이제 리튬 이온 2차 배터리 부분에 관련된 일렉포일이라는 그러니까 코일 들어가는 거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만든 회사인데 사실 그 일렉포일 매출이 전체의 90%입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들이 진입하기가 힘든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거의 독점은 아니더라도 거의 시장에서 90%는 독점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매출을 잠깐 보시면 성장성이 지금 되게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4,500억, 그다음이 지금 작년이 5,500억, 올해가 지금 6,500억이니까 1,000억이 늘어나고 성장세도 상당히 가파르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2조 1천억, 그러니까 2조 1,000억이기 때문에 좀 무거운 경향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현재 고점은 직전 고점 바로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5만 3천 원대 자리. 그 자리까지는 일단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눌러도 사실 4만 4천 원대 미치면은 조금 없는 분들은 참여하셔도 될 거로 보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길게 보시면 상단이 지금 6만 원대가 있습니다. 6만 원대 목표가를 잡으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이런 종목은 사실 지금 기간 수급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 수급 보시면은 약간은 지금 매도세가 아직은 우위이긴 한데 최근에 지금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섰고 개인도 매도 조금 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눌림목 구간으로 볼 수 있는데요. 크게 부담 없으니까 만약에 5만 3천 원 돌파하면 6만 원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단 지금 매수가보다는 밑에 가격이다 보니까 현재 하단 지금 지지선이 44,500원이니까 이 점은 좀 전략적으로 그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럼 좀 피곤해지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6223번님 6만 원 돌파 보시고요.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투자 응원할게요. 다음으로 186번님 이녹스 첨단 소재 가지고 계십니다. 46,050원이고요. 3월 19일 이후에 좀 조금씩 또 주가도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또 강세 나타내면서 10%대 또 급등 움직임도 나네요. 지금 이분 또 손실권에 계신데요. 홍프로님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사실 제가 이게 아마 2주 전인가 한번 상담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IT 소재 부분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회사가 첨단 소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OLED 소재나 아무래도 반도체용 소재 뭐 지금 FPCB 소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전체적으로 공정이나 공장이 정상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위치상은 크게 문제될 게 없고요. 단 시청자분 매수가가 좀 높습니다. 근데 오늘 참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하단 이탈 안 하면 상승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리고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2개월 만에 반등 자리로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차트 위치 보시면 2개월 만에 지금 강한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 평인이 42,000원 후반권이 돌파가 되면 시청자분 매수까지는 상당히 지금 멉니다. 근데 그나마 손실폭을 줄이실 수 있으니까 47,000원대까지 1차로 보시고요. 저는 아무래도 시청자분 매수가 이상이 간다면 비중을 좀 줄이시라고 말씀드리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단에 만약에 지금 분봉상은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가
39,000원 초반권이 깨지면 안 됩니다. 39,000원 초반권이 깨지면 아무래도 또 옆으로 가면서 또 흔들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상단 돌파됐을 때 중요한 자리가 지금 현재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42,000원 후반권 돌파되면 상단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866번님, 현 구간이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합니다. 출구 전략을 잘 세우는 것에 방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LG생활건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503번님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 관련해서 또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홍프로님, 어떤 또 시각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아까 화장품 네,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화장품처럼. 근데 사실 실적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 이제 LG화학에서 분사된 회사고 워낙 회사가 상당히 규모도 크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아마 국내에 계신 분들이 LG 생활 물건을 안 쓰고는 아마 못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제일 기억나는 게 이제 엘라스틴, 숨 그리고 후 일단 유명한 그 고가 얘기를 아까 화장품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인데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제 수급의 문제겠죠. 이런 자리들은 보시면 예상이 맞습니다. 보시면 지금 기관이 그러니까 기관 형님들이 매도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가는 못 가는 거고요. 그리고 근데 또 하나는 바닥에서 보시면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밑에서 보시면은 이 100만 원짜리 종목이 38%가 올라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흐름 자체가 그런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138만 7천 원 같으면 조금 저는 올라가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탈되지 않는다면은 140만 원대면 139만 5천 원이면 매도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뭐 비중이 많지는 않지만 좀 반등하면 매도로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하단에서 지금 깨지지 말아야 될 자리가 133만 7천 원 정도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마 130만 원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스권 전략으로 하면 140만 원이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요. 상방향 보면서 145만 원까지 보셔도 되는데 일단은 저는 기간 수급 봐서는 매수가 매도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5503번님, 139만 원일 때 또 매도 전략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주가 보니까 또 양시장 계속해서 또 오름세입니다. 코스피는 지금 2061선, 코스닥은 7733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좀 투자한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고요.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